경제미술관은 산 자락에 이게 지어지는 건물이고, 그리고 여기가 등산로고 그러한 상황이었고, 거의 평평한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요구되는 게 많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이 요 사이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기존의 건물이 있어서 그걸 보존해야 됐고, 첫 번째 지형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격을 어떻게 하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건물이 이 등산로라든가 무등산이라든가 그런 거랑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데 좀 저희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연속에 이제 인위적인 건물이 서야 되는 건데, 그 인위적인 건물을 가능하면은 많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이게 하되 적극적으로 인공성을 부여하면서 만들어 놨을 때 반대적인 자연으로서의 환경이 더 돋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건축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을 더 강조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새로 지어진 갤러리고, 이쪽이 사무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땅이 갖고 있는 레벨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등산로 자체가 경사가 져서 한층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지 끝으로 갔을 때 한층 정도의 경사가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러한 등산로를 그대로 외부 길로 해서 이용해 갖고 건물까지 그 등산로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등산로를 따라서 있게 되는 건물 자체의 외부 공간들이 마찬가지로 경사져 갖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지금 이 지형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길이 방향으로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내부 공간들이 연루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1층 부분인데, 등산로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램프를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이쪽 대지 끝이랑 만나게 됩니다. 이건 등산로에서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되고, 여기가 사무실 공간으로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기존 특별 전시실이랑 사무실이 연결되고, 이게 이제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램프가 져갖고 외부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밑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래서 미술관을 들어가면은 약간의 램프를 따라서 내려가면은 조그만 카페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은 여기 전시실이 있고, 다시 올라가면 전시실이 있고, 이것이 램프를 누르면은 이쪽 위층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건물이 맨 처음에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 위층 밑을 타고 이 전시장을 돌고, 이 복도를 따라서 올라오면 윗부분으로 되고, 윗부분에서 나오면 외부 공간이 되고 하는 어떤 그 동선의 연속적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층, 지하층을 빼면은 1층과 2층이 상당히 동선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밑으로 올라와서 이 전시를 통하고 다시 위를 통해서 기획 전시를 통해서 밑으로 나오고 내부 전시인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구를 가질 수가 있고 동시에 같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시장을 함께 쓸 때는 그러한 동선을 이용하면 되고, 따로 쓸 때는 여기서 일정 부분 차단이 되면 이 전시실만 사용할 수 있고, 혹은 이 전시실만 사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 공간 길인데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물입니다. 건물의 지붕인데 그 밑으로 연결돼서 전시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램프를 통해서 이쪽 전시실이 있고, 이게 외부 공간이랑 연결이 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등산로가 여기 있고요. 이게 앞에 램프고 전시관 로비고, 그 다음에 뒤에 램프가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건물의 지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전시장 뒤편이 되고 앞으로 연결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형을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게 스터디하면서 만드는 모형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바수두만 된 거는 현상 설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이건 실제로 건물 작업을 스터디하면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 건물이 됐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이라든가 만난 재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들이 사실 모형에 다 표현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형을 만들 때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접합을 하겠다라는 게 건축적으로 처음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게 건축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은 지금 지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가능한 한 따라서 지금 가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산로를 따라서 지금 같은 길이 앞에 따라가고요. 등산로에서 바라보다 중간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에서 본 전면입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기획전시실이고 밑에 부분이 이제 퍼블릭한 그런 로비라든가 조그만 카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산로랑 만나는 입구 부분이 되고 이게 기존의 건물을 개조한 거고 그래서 등산로를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보는 광경입니다. 이게 두 개의 전시실을 이어주는 램프 공간이 되고요. 이제 등산로 끝부분에서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사무용이고 이게 기존 건물 갤러리 들어가면서 보면은 저쪽에 올라오는 그런 그 램프랑 만나게 되고 더 다가가면은 입구 부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외부 공간이 외부의 길이 계속 연장이 되고 뒷부분이 전시장이 있고 윗부분이 전시장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고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옆에 등산로는 계속 가고 있고 이쪽에 이제 외부 공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 브릿지를 내려면 이 부분이 카페가 되고 외부 길 뚜껑이 되는 거고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전시장을 가고 이게 그 부분입니다.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게 두 번째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갤러리에서 올라와서 두 번째 갤러리가 있고 그 볼륨은 서로 다른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획이 되어 있는 전시장이고 여기는 하나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전시장이죠. 그 램프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밖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전시장으로 가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해서 위 전시장을 지나면은 이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외부 공간으로 나오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으로 나오게 되고 이게 그 램프가 두 건물을 이어주고 있는 거고 다시 밑에서 바라본 상황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수를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건물을 디자인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다른 가능성을 조직해내는 게 건축가의 역할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해달라는 그런 의뢰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건물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관심이 내가 만약에 건물만 디자인하는 게 건축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물이랑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건물은 단지 이제 그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내는 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 이유는 물론 관심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건축물도 요소 정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별의 어떠한 그 욕심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특별히 건축물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그런 의도보다는 그냥 주어진 조건 혹은 기본적인 상황을 어떻게 엮어내는가 하는 게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느냐, 어떤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요구냐 건축물에 있어서 그러한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건축적으로 소화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아케타이퍼라는 얘기인데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가치가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관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는 변해 왔는데 100년 전에 얘기했던 건축 용어의 정의를 갖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한 생각을 본질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건축적인 용어들 혹은 건축적인 의미들이 지금 시대에는 다르게 해석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고, 그렇다면은 그 본질적인 사고 속에서 다른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게 과연 뭔가 건축에 있어서, 혹은 뭐 그러한 단면이라는 게 뭔가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사실 개념이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관념은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일 고민을 하는 게 그겁니다. 강의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통 강의실 하면 복도가 있고 방들이 쭉 놓여져 있는 게 전형적인 방법인데 과연 그것이 강의실로서 효율적이냐, 혹은 그게 평면에 그렇게 된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는 데 대해서 경험이 많고, 강의실은 꼭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 하는 데 좀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는 현실적인 여건이라든가 이제 벗어나기 힘든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는 건 자유니까 해결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과연 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떤 데다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올리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은 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가치에 의해서 내가 이 작업을 했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작업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얘기를 주로 드린 거고, 저는 뭐 전혀 그것이 뭐 어떤 형태를 가졌다거나 이런 얘기를 할 의도도 없고, 그 다음에 재료도 그러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선택된 것이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가장 그 디자인 자체의 가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사고인데, 그러한 사고가 어디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느냐면 우리가 항상 관습적으로 써왔던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얘기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스스로 깨닫고, 그렇다면은 어떤 우리 상황에 맞는 혹은 우리 시대에 맞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항상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 그냥 물론 뭐 감성이라든가 그런 게 수반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노력과 사고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해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어떤 형태를 만든다거나 그러한 어떤 자기가 항상 봐왔던 그 이슈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